안녕하세요. 자,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활동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활동 1번.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실험에 관련된 건데요. 자, 실험 과정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쇠구슬의 질량을 저울에 측정하여 기록한다. 자, 질량을 측정했어요. 현재 0.1kg이라고 적혀 있네요. 두 번째, 스탠드를 사용하여 투명한 플라스틱 관을 지면에 수직으로 세우고 종이컵에 모래를 넣어 관 아래에 놓는다. 아래쪽에 놓아져 있는 거 확인하셨죠? 다 관 중간 부분 A점과 아랫부분 B점에 속력 측정기를 설치한다. 지금 A 지점과 B 지점에 속력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B 지점을 기준면으로 하여 관 위쪽 끝 O점과 A점의 높이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자, 지금 현재 보면은 5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10m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A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5.1m라고 적었습니다. 자, 속력 측정기를 켜고 5점에서 쇠구슬을 가만히 떨어뜨려 쇠구슬이 A점과 B점을 지날 때의 속력을 각각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값이 A점, B점에서 1회, 2회, 3회 총 3번을 측정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측정하는 이유는 바로 실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제일 아랫값과 제일 높은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낙하할 때의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의 위치에 맞게 O점, A점, B점에 맞게 위치, 운동,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5점, 제일 위쪽이에요. 현재 0.1kg인 물체에 9.8 곱하고 높이는 10m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바로 9.8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A점 계산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0.1kg에 9.8 곱해서 A점까지의 높이는 5.1m죠. 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바로 4.998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B점에서는 기준면이기 때문에 높이가 0이라서 0줄이 나오게 됩니다. 운동에너지 계산해 볼게요. 5점에서는 가만히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속력이 없었어요. 따라서 0줄이 나오고요. A점에서는 지금 2분의 1 곱하기 0.1kg 곱하기 A점인 9.8 m/s의 제곱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802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B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운동에너지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0.1kg 곱하기 14의 제곱이 나오겠죠? 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바로 9.8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바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5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9.8줄 더하기 0줄 해서 얼마 나와요? 9.8줄이 나오게 됩니다. A점도 마찬가지로 4.998줄 더하기 4.802줄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9.8줄이 나오게 되죠. B점에서도 0줄 더하기 9.8줄 하니까 9.8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로 9.8, 9.8, 9.8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보존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쇠구슬이 자유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을 비교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5점에서 A점까지 낙하하는 동안 지금 보면은 5점에서 A점까지 위치 에너지는 4.802줄만큼 감소했고요. 그 감소한 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로 갔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해보면 위치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지금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4.802줄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보면 위치 에너지는 9.8줄에서 4.998줄로 되어서 4.802줄만큼 줄어들었고요. 운동 에너지는 0줄에서 4.802줄만큼 증가하였어요. 즉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A에서 B점까지 낙하하는 동안을 보면은 A점에서 지금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4.998줄이고요. 감소량.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도 4.998줄만큼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점에서 B점까지 낙하하는 동안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은 4.998줄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점에서 B점까지 낙하하는 동안 것을 보면은 5점에서는 9.8줄에서 0줄이 됐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9.8줄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0줄에서 9.8줄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량은 9.8줄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9.8줄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쇠구슬이 자유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관계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쇠구슬이 자유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위치 에너지의 크기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 활동 2예요. 활동 2, 롤러코스터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자, 대표적으로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을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자, 롤러코스터 두 가지 사례 중에 첫 번째 먼저 살펴볼게요. 그림은 롤러코스터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단, 공기의 저항과 마찰은 무시한다. 자, 이렇게 A점, B점, C점, D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재 A점에서 출발해서 B로 내려갔다가 C 찍고 제일 낮은 위치를 찍고 그 다음에 D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대요. 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뜻은 높이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그것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즉,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아래로 낙하하고 있는 지점을 고르면 되겠죠? 정답은 B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대요. 다시 표현하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높이가 증가한 부분이에요.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부위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곳은 바로 D입니다. 자, 이때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 가장 높은 곳,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딘가요? 바로 A 지점이죠? 반면에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려면 위치 에너지가 가장 최저가 되어야 되겠죠. 바로 높이가 제일 작은 곳 어디예요? C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롤러코스터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각 위치 A, B,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아래 칸에 색칠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위치 에너지는 붉은색으로 나타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파란색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지점 볼게요. A는 현재 정지에 있어요. 정지에 있다는 말 뜻은 속력이 0이라는 거예요. 속력이 0이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으로만 채워져 있을까요? 위치 에너지로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라서 A 부근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 위치 에너지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B로 내려오면은 지금 뭐가 변했어요? 미터가 변했어요. 높이가 변했어요. 얼마로? 10에서 2미터로요.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10분의 2만큼 줄어들었단 얘기인 거겠죠? 왜? 10m에서 2m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칸수를 세보면 10칸이거든요? 그러면은 10m였다가 2m로 줄었으니까 몇 칸만큼 채워질 수 있냐면 바로 2칸만큼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 빈칸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바로 운동 에너지예요.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나머지 8칸은 운동 에너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C 지점을 볼게요. C는요, 2m였다가 8m로 증가했어요. 즉, 위치 에너지가 몇 배 증가했어요? 4배 증가하죠? 그럼 칸수는 4배인 8칸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운동 에너지의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남은 2칸이 운동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이유가 바로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줄어들어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활동 3번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면으로부터 20m의 높이에서 질량 1kg인 물체를 떨어뜨렸다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린 자유낙하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력이 0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A 지점은 속력이 0이에요. 물체가 B 지점을 지나는 순간 속력이 9.8m/s였다면 B 지점에서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B 지점에서의 높이가 궁금하다는 뜻은 B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얼만지를 알아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요, 바로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동일하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요. 위치 에너지 먼저 써보면 9.8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높이 20m 그리고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줄이죠. 자, 이때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지금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1kg 곱하기 높이는 몰라서 H라고 쓸게요. 여기 써있는 대로. 더하기 속력이 나와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9.8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높이는 양쪽을 계산해서 구해주면은 20 빼기 4.9 해서 15.1m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은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자, 질량이 200g인 공이 있어요. 자, 200g을 보면은 내가 평소에 쓰던 단위가 아니네 라는 생각과 함께 단위 변환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200g은 바로 0.2kg입니다. 이 200g인 공을 지면에서
14m/s의 속력으로 연지기로 던져 올렸대요. 이때 높이가 5m인 곳에서의 공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5m 부근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동일해야 된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것을 이용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면에서는 지금 높이가 0m죠?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0줄입니다. 그 다음에 속력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2분의 1, 0.2kg 곱하기 14m/s의 제곱은 위치 에너지는 5m를 줬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겠죠. 9.8 곱하기 0.2kg 곱하기 5m 더하기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변의 운동 에너지 빼고 위치 에너지를 좌변으로 넘겨서 계산해주면 얼마 나올까요? 바로 운동 에너지는 9.8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암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질량이 5kg인 공을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 이때 공이 15m 지점을 지날 때 공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와 3번 문제는 물어보는 것은 동일해요. 운동 에너지지만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2번 문제는 바닥에서 위로 던져 올렸다면 3번 문제는 위에서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 푸는 거는 동일합니다. 바로 20m 높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15m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동일하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개념을 사용할 거예요. 이때 20m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5kg 곱하기 20m로 계산할 수 있고요.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는 속력이 0입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0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0줄이에요. 15m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9.8 곱하기 5kg 곱하기 15m 더하기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우변의 운동 에너지를 알려면 위치 에너지의 값을 왼쪽 좌변으로 넘겨주셔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계산하면은 245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이용한 문제는 이렇게 위치 에너지나 속력이나 높이를 예상하거나 구하는 문제를 주로 물어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개념을 첫 번째로 사용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1번, 2번, 3번 문제 모두 다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보존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식 적어드렸기 때문에 이 공식들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잘 풀어봤다면 이제는 과제를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제 제출 꼭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